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독해 시간입니다. 독해 시간의 숙제는요, 이제 3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어 다 셀프로 학습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셨어야 되는 거고, 해석도 해봐야 되는 거고, 문제도 풀어보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번에 3과 숙제였었죠. 자, 이제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번에 숙제는요, 4과, 5과, 6과, 7과를 건너뛰고 우리가 8과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 5, 6, 7이 너무 쉬운 것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건너뛰고 8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의 숙제는 우리가 8과에 대해서 이 해당하는 숙제를 반드시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8과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유닛 3를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유닛 3 보니까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이거 편지인 거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을 한번 맞춰봐라. 이런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없거든요. 이 필자가 왜 이 글을 썼고, 뭐 비유적인 표현이 뭐고, 지칭어가 뭐고, 이런 것을 생각보다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유닛 3의 수업은요,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문법적인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여러분들 페이지 26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수일고등학교 3학년에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맞춘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중요한 문법사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이 있어요. 절이 있습니다. 절은 뭐예요?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으면서도 동사가 들어가져 있는 것이 절이죠.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요. 절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절하고 절을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하고 절을 연결시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접속사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컴마는 그냥 잠깐 끊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동격이라고 해서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똑같다, 즉 뭐뭐인 뭐 요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컴마거든요. 컴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자, 절과 절을 연결할 때에는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접속사가 꼭 여기에 오란 법은 없어요. 어떤 접속사도 있냐면, 자, 절 그리고 절이 있을 때 어떤 접속사는 여기에 접속사가 오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에 접속사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and, or, but, so 이런 접속사들은 절과 절 사이에 위치하겠지만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when이나 before, after, since, while, 그리고 if, although, because 이런 접속사들은 앞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어쨌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과 절을 연결할 때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줘야 된다. 컴마만 있어서는 접속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선생님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요걸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자, 절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튀어나와요. 그럼 이때는요, 이 동사를 그대로 쓰면 반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냐? 지금 다시요. 한 문장에서 진짜 동사는 얘 하나이고요. 또 동사를 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쓰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알맞게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to를 붙여서 to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ing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pp를 써서 나타내주거나. pp는 동사 ed도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은요,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준동사.
왜 준동사라고 하겠습니까? 준할 준자죠. 그러니까는 준우승했다. 나는 이번 게임에서 준우승했어. 그럼 1등 했다라는 겁니까? 2등 했다라는 거죠. 즉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덜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덜 중요한 형태라는 거죠. 다시요. 정말 진짜 동사가 문장에서 하나 있으면 또 동사를 쓸 수가 없다. 이 동사는 to나 ing나 pp로 올바르게 바꿔주는 것이 옳겠다. 즉 절이 아니라 동사를 또 쓰면 절이 되는 거니까 절이 아니라 구의 형태로 써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 선생님, 일리는 있는 말이네요. 접속사를 써야지 절의 형태인 동사를 쓸 수 있는 건데 접속사가 없으면 준동사인 투부정사나 ing나 pp로 바꿔주는 것이 맞겠죠. 끄덕끄덕.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to로 쓸지 ing 쓸지 pp로 쓸지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라고 하면 해석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해석이에요. 해석에. 즉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를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 ing도요 뭐뭐를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뭐뭐를 하면서. pp도 뭐뭐 되어진 혹은 뭐뭐 되어지면서 요런 해석이잖아요. 그 해석에 맞게 문장을 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자, watch TV, I ate a meal. 자, 만약 이런 식이에요. watch TV, I ate a meal.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죠. 여기에 동사 쓰면서 여기에 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맞게 쓰려면 여기에 뭐 and 같은 거를 쓰시면 되긴 되는데 물론 그렇다면 형태가 좀 바꿔줘야 되겠지만 자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 형태가 이상한데요. 이거를 투부정사나 ing나 pp로 바꾸고 싶어요. 이걸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말이냐면 한번 말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투부정사를 넣어가지고 TV를 보기 위해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근데 ing를 넣었어. ing를 넣으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TV를 보면서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맞네. 그러면 이렇게 고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요 I bought a dress. 나는 드레스를 샀습니다. Go to a party. 그러면 파티를 간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컴마를 가지고서 두 개의 절을 접속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and를 써가지고 I bought a dress and went to the party 이렇게 쓰면은 맞긴 한데 접속사를 넣지 않으려고 해요. 접속사를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또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ing로 바꿀 거니? 나는 드레스를 샀습니다. 파티에 가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여기는 이제 to 부정사 정도로 넣게 되면은 어떤 해석이 되는 겁니까? 나는 드레스를 샀습니다. 파티에 가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맞겠다 싶은 거. 그러니까 해석이 3개씩 있잖아요. 얘는 2개지만 그 해석에 이 문맥이 맞겠다 싶은 걸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을 이해를 하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다 쓰셨나요? 뭐 예시는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이 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이제 동사가 나올 때에는 접속사가 없다면 이 동사는요 이런 준동사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여기 동사가요 이 뒤쪽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앞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한 문장 내에서 동사 2개는 가급적이면 성립이 안 된다. 물론 예외들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못 쓰셨으면은 잠깐 멈춰놓고 쓰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이 문법적인 부분을 같이 일단 좀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We have had tremendous support from the community in raise fund for this project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뭡니까? 여기 있죠. 현재 완료로 나오고 있죠. 우리는 가졌습니다. 커다란 지지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커뮤니티로부터요. 인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동사는 제예요. 근데 얘가 또 동사 형태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to나 ing나 pp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로 바꾸는 것이 맞냐면 여기서는 ing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 왜요? 전치사 다음에 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쓰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문법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영어에서 in 동사 ing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함에 있어, 이런 뜻이죠. 뭐뭐 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도움을 이 지역 사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뭐 함에 있어서? 기금을 마련함에 있어서. raise fund 그러면 돈을 모으다, 기금을 마련하다 인데요. 기금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서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 두 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B형 show our appreciation, we will have an open house on Saturday, January 21st from 1 to 4 p.m. 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도 보면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동사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동사부터 시작은 할 수 있지. 동사부터 시작은 할 수 있죠.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요. 근데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 명령문도요, 그건 절을 하나 쓴 겁니다. 절을 하나 쓴 거예요.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면. 그 다음에 컴마만 썰렁하게 띡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절이 하나가 더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절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절을 쓰고 절을 또 하나 썼을 때 그냥 썰렁하게 컴마 하나만 두고 있다?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쓰려면 접속사를 쓰든가 and 같은 걸 쓰든가, 그러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다, 요런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 접속사를 그러니까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다 라는 문장이 아닌 것 같아, 문맥상. 그러면 얘를 좀 적절하게 바꿔줘야죠, 얘를요. 그래서 appreciation은 감사죠. 감사를 보여주면서가 맞을까요? 아니면 감사를 보여주기 위해가 맞을까요? 감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공동 사회에서 우리는 지지를 많이 얻었다 그랬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질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장소에 대해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질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to show가 맞게 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뭐 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아셨죠? 명령문이었으면 절이었을 텐데 컴마를 두면서 절과 절을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요, 이런 준동사로 해석에 맞게 잘 바꿔주었다. 되셨죠,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문법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도 한번 보자. 다음도 한번 보자. 다음 글인데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요. Please accept my sincere apologies for that error.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이려면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동사가 뭘까요? 그 동사가 여기죠. 제발, 뭐 주어는 아니죠. 부사죠. 괄호를 묶을 수 있는 부사고, 제발 받아주세요. 나의 진심 어린 사과들을, 뭐에 대해서? 그 에러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나의 진심 어린 사과들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고 있죠. 또 이제 여기 그 문장 하나에서 동사가 하나 들어가져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또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는 되려 준동사로 쓰여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준동사 안 되죠. 투부정사나 ing나 pp로 쓰여져 있으면 안 되죠. 왜요? 한 문장에서는 동사 하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내 말은 진짜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준동사로만 되어져 있으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to accept 당연히 안 되고 accepting 안 되고 accepted도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27페이지 빨리빨리 넘어오세요. 27페이지 빨리빨리 넘어오세요. 27페이지 빨리빨리 넘어옵시다. 여기도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동사죠? 그 다음에 접속사도 없는데 와 동사가 또 나왔어. 그럼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요? 정상이 아니라고요? 정상이 아니라고. 하나는 진짜 동사로 잡아주시고 나머지 하나 동사는 준동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투부정사나 ing나 pp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I left your restaurant. 저는 떠났습니다. 당신의 식당을 떠났습니다. 느낀다, 배고프게, 그리고 화나게. 에? 이상하다라는 거지. 해석해봐도 이상합니다.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당신의 식당을 떠났습니다. 배고프기 위해? 이상하죠?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feel은요, ing로 써주는 게 맞죠?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배가 고픈 레스토랑. 이건 당연히 아니죠.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ing를 부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오죠. 주어는 동사, 목적어를 했습니다.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맞잖아요. 내용 읽어보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되게 맛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맛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다 안 먹었을 거고, 저는 떠났습니다. 당신의 식당을 배고프면서,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리고 화남을 느끼면서 나는 떠났습니다. 되셨죠? 그렇죠? ing를 부사로 사용을 하는 것이 분사구문이고요. 해석은 뭐뭐를 하면서가 되겠습니다. 분사구문 그러면은 선생님 접속사 띄고 뭐 주어 띄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맞긴 하죠. 그런데 그냥 독해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ing를 문장보다 맨 앞에 쓰거나 즉 뭐뭐 하면서 주어는 동사 목적어 했다. 또는요 원래 문장을 써놓고 맨 뒤에다가 ing를 씀으로써 주어는 뭐를 했습니다. 뭐뭐를 하면서. 자, 요런 식으로 ing를 부사처럼 쓰는 것이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너도 동사? 너도 동사? 장난해? 그러면 안 되잖아. 접속사 있어야 되잖아.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예외를 좀 써볼까요? 예외를요? 예외를? 여기까지는 잘 배웠죠, 여러분들? 그쵸?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즉, 절과 절을 연결시키려면 컴마만 있으면 안 된다.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만 있게 될 때에는 그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줘야 된다. 투부정사나 ing나 pp로 바꿔줘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배웠었죠. 근데 예외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외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사 두 개 써도 되는 경우, 동사 두 개 써도 나쁘지 않은 경우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오면서 동사를 또 써도 되는 예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선생님 너무 싫은데요? 예외요? 싫긴 싫지.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예외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도 아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거 있죠? 주어, 동사, 된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라고 혹은 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I know that she likes me. 이걸요. I know she likes me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서 대신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서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무리 없이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목적어의 품사가 하필 명사잖아요. 명사잖아. 그 다음에 which나 who나 that을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요.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주어는 명사를 합니다. 근데 뭐 하는 명사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그러한 명사.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명사 뒤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 like the car that mom bought. 그러면 나는 차를 좋아한다. 엄마가 사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뭐가 어떻게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되니까 그냥 보고 있는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형태로 봐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아마 끝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로 쓸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주어는 합니다. 목적어를 이 동작 하도록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 그렇죠? I told him to stay here. 나는 말했습니다. 그를 여기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여기다가 또 동사 원형을 써주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무슨 동사가 왔을 때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동사 원형을 씁니까? 맞아요. 지각이나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feel, hear, listen to, watch 이런 거라든가 have, let, make 이런 거 아니면 뭐 주사역동사 help도요.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 다 올 수 있죠. 자,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한 문장에서 어떤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두 개 쓰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도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명심을 하시면서 자,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I watched her. 그 다음에 become이에요, became이에요. become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 to become이나 ing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watch 사역동사, 지각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become이 맞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글부터 다시 빠르게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이 이거네요. 자, 첫 번째 글 빨리 한번 가보자. 얘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After 10 long months of work, 10개월의 오랜 일 이후에 The beautiful new addition, addition은 추가물, 뭐에 대한 Small Town Senior Center, 그러면 노인정, 우리 스몰타운의 노인정의 추가물이 has been completed,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 뭡니까? 동사만 잘 챙겨봅시다. 얘가 동사죠. 그쵸? 새로운 추가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멋진 새로운 공간은 will serve as, 자, serve as 밑줄 그으시고요.
serve는요 제공하다라는 건데 serve as는요 as 이하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역할을 하다. 이 노인정의 새로운 공간, 이 addition, new addition인 새로운 공간은요 역할을 할 겁니다. 도서관의 역할, 컨퍼런스 룸의 역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베뉴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장소,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 지역민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접속사가 안 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동사 누굽니까? serve as 이유 동사가 되겠죠. We think this lovely space with the skylight and oversized windows will also make a beautiful spot for functions such as blah blah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주어, 동사, 여기 대시 생략됐죠? 대시 생략됐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멋진 공간이 만들 거라고요. 아름다운 공간을요. 어떤 그 축제를 위해서요. 무슨 축제냐면 웨딩이나 파티 같은 축제를 위해서 멋진 공간을 또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접속사는요 생략이 된 거라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배웠던 패턴이죠. 주어 동사, 대주어 동사.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 목적을 한다라는 것을 혹은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시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건 아까 봤었던 문장이니까요. 기금을 마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지역사회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에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질 겁니다. 그래요. We hope you will join us for cake and a punch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는 동사입니다. 대시 생략이 된 거죠. 우리는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기를. 그렇죠? 케이크하고 펀치를 위해서요. 여기서 펀치는 오면은 뚜시 이렇게 때리겠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펀치는 이제 마시는 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 했고요. 자, 그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틀린 일은 없을 거죠. 노인복지관 증축공간 공개일에 초대를 하려고, 그렇죠? 지역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지역민들을 우선 초대를 해서 행사를 가지겠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문장이 이 첫 번째 문장이 되죠,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어려운 문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좀 알아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문장 안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장 안에서 의문사가 나오고 있죠?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앞에 명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면서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 걔네들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일 확률이 커요. 크다는 게 아니고 100%죠. 앞에 명사 다음에 which, 명사 다음에 who나 whom, 명사 다음에 where, when, why 이런 게 나오면 그건 관계대명사잖아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될 텐데 문장을 읽다가 그냥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 의문사절이라고 해서 문장 내 의주동이에요. 문장 내에서 의문사가 나오면 문장 내 의문사 주어 동사 형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하고 똑같은 건데요. 의문사 누가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문장 내 의주동이라는 겁니다. 문장 내 의주동, 문장 내 의주동. 문장 내에서 의문사를 보게 되면 눈치를 채라.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것을.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의문사 주어가 동사 하나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살짝 내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합니다. 그리고요. 문장 내 의주동이니까 여기 앞에 주어 동사가 또 있을 거예요.
주어 동사가 있을 거고 의문사 쓰인 다음에 주어 동사 또 쓰입니다. 의문사도 여기에서 보면은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문법 시간에 배울 때 명사절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명사절. 절은 접속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문사절이라는 것도 명사절로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때 이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냥 모르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나는 이해합니다. 자, how는요 특징이 뭐냐면 how 자체에만 쓰였으면 어떻게가 맞는데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들어가져 있으면 얼마나 뭐뭐한지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how 뭐 did you come here? 그러면 어떻게 너는 여기 왔니? 이런 식인데 how expensive it is 그러면 얼마나 비싼지 이렇게 되잖아요. how pretty your mom is 얼마나 예쁜지 너네 엄마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다시요. how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라는 해석이 맞는데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뭐뭐한지 주어 동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how upset how 다음에 형용사가 같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화났을지 you must have been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었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접속사 나오네요. 당신이 뭐 했을 때, 당신이 발견했을 때. 접속사 나오네요. 그럼 동사 하나 쓸 수 있겠죠. 당신이 발견했을 때 뭐라는 것을 발견합니까? 우리의 그 배송 부서가 보냈어요. 당신에게. 누구에게? 샌드는요 사형식 가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잖아요. 잘못된 주문을 보냈어. 며칠 전에. 되셨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너가 화가 났었을지. 당신이 알아냈을 때 우리의 배송 부서가 당신에게 잘못된 주문을 며칠 전에 보냈다라는 것을 당신이 발견했을 때 얼마나 당신이 화가 났었을지 나는 이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알아요. 선생님 저 정도 해석합니다. 나도 알아. 근데 이제는 정확도를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 나왔네. 의문사 나오면은 주어 동사가 또 튀어나올 수 있네.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아닙니까? 그럼 주어 동사 나오네.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면은 또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거를 한 번쯤은 판단해보면서 읽는 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를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혹시 저거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조동사, 주어 다음에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썼을 때에는 원래 뜻이 있고요. 그렇죠? 조동사의 원래 뜻이 있고 그거 외에 또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원래 뜻. 이놈의 원래 뜻. 여러분들 제발 알고 계세요. 원래 뜻으로 쓰이는 거, 즉 can이 할 수 있다, could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요. 이거는 중학교 1, 2학년 때만 많이 나옵니다. 거의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넘어가면요, 이 원래 뜻보다는 무슨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냐면 추측의 의미로 훨씬 많이 쓰여요. 추측이요, 추측. 그러니까 100%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걸, 할 걸, 일 걸, 이런 거요. 뭐뭐일 걸. 그리고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거 다 추측의 말이죠, 여러분들. 뭐뭐일걸?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 있으면은 이건 추측일 때 언제 추측이냐면요, 현재 혹은 근미래에 대한 추측입니다. 현재나 근미래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런데 주어 다음에 조동사를 써놓고 have pp를 쓰면 이것도 추측이거든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원래 뜻이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추측의 뜻이에요. 근데 언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거의 추측이죠. 과거 추측. 과거 추측이 되는 겁니다. 뭐뭐였을걸?
뭐뭐였었을지도 몰라. 자,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즉 must가 추측의 의미를 쓸 때 무슨 뜻이에요? must? 뭐뭐이면 틀림없다 이런 뜻이죠. He must come 반드시 와야만 해. 이거는 원래 뜻인데 그게 아니라면 그는 올 것이 틀림없어. 그는 반드시 올 거야. 근데 he must have come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는 왔었으면 틀림없어. 그는 거기에 갔었으면 틀림없어. 그가 축제 파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제 파티가 있었잖아.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는 어제 갔었을 리면 틀림없어. 이렇게 과거에 대한 추측을 쓰는 것이 조동사 have pp입니다. 근데 must가 들어가졌으니까 100%로 확신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네가 화났을지 그거를 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must have been 나오고 있죠? 너가 화가 났을 텐데 must have been 굉장히 무조건 100%의 확률로 화가 났을 거다라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세요. 이 실수에 대해서. After investigating what caused the mistake, I found that we have two H browns in our customer file. Hence, the shipping office mistakenly sent you the other Mr. H's Brown's order.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해석하는 거는요. 조사한 이후에 뭐라는 걸 조사해요? 명사절이죠? 뭐가 실수를 만들었는지 혹은 실수를 만든 것을 조사한 이후에 나는 찾았습니다. 우리가 두 명의 H 브라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헨스는 또 찾아보면은 therefore, so 같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동사를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배송 부서가 실수적으로 당신에게 그 다른 H 브라운 씨의 주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To ensure we do not repeat this error. 그러면요,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다. 이 실수를 완전한 절이죠. 딩동댕 완전하죠. 그러면 what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what은 무조건 뒤에가 불완전해야 됩니다. what은 무조건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선행사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뭐 앞에 선행사가 없긴 한데 뒤에가 완전한 절이고 이렇게 이제 대시 맞죠. 그러면 뭐가 뭐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넣을 겁니다. 그 완전한 첫 번째 이름을요. 그쵸? on all paperwork 모든 문서에. 그리고 또 더블 체크도 할 겁니다.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한번 더 쓰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이름을 문서에다가 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체크도 하겠습니다. 주문 넘버를요. Again, I apologize you for the inconvenience.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고요. We cause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다르게 쓰자면요.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고 we caused you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you를요 apologize 뒤에 쓰는 것도 맞고요. 아니면 the inconvenience we caused you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물어볼 사람이 있나? 선생님, inconvenience를 명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we caused you.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가능하다고 했어.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못 오지 않나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we caused you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채워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되게 잘 물어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명사 나왔어. the inconvenience.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고 we caused you 이렇게 써도 맞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어가 있는데 어떻게 맞냐고요, 선생님. cause의 뜻이 뭡니까? 야기시키다잖아요. 야기시키다. 뭐뭐 하다. 야기시킨다. 얘는요 누구누구에게고요.
그러니까 너에게 불편함을 뭐뭐을에 해당하는 여기 간접 목적어고요. 여기 직접 목적어가 앞쪽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이 맞습니다. 사형식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우리가 야기시키다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 있어야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동사는요. 근데 직접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되게 마법과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형식을 배울 때 이게 형식을 배운다라는 건 그렇게 있어야지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형식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나중에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을 판단도 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이런 식이고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손님에게 배송을 잘못 시켰다. 그쵸? 왜 그랬냐면 우리 고객들의 리스트에 이 H 브라운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H 브라운 이렇게 썼으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H 브라운이 주문한 것을 첫 번째 H 브라운 X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안 할 거고 이 H에 대한 full first name을 다 집어넣는 걸로써 다음에 똑같은 실수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이 불편에 대해서 무슨 불편이에요? 우리가 당신에게 야기했던 불편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We will give a 15% discount on your next order. 당신의 다음번의 주문에 15% 할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그래 목적을 고르자면 회사의 물품 배송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라는 아주 쉬운 글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아까 글을 잠깐 말씀드렸죠? 아니, 맛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맛대가리가 더럽게 없었어. 그래서 글의 목적은요. 주문한 음식이 형편없다는 것을 식당 측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 글을 쓰는 거죠. 이거는 여기 부분까지만 하면서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I recently dined at your restaurant. 나는 최근에 실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의 식당에서. 봐봐요. 컴마 다음에 and 나오고 있죠. 컴마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야, 여러분들. 컴마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컴마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무슨 컴마인 줄 알아야 돼요. 자, 나는 최근에 당신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재미있는 경험을 했죠. I had heard. 자, 여기서 had pp가 나오고 있고 had pp는 대과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라고 합시다. 어제에 당신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어제 밥을 먹었죠. 그리고 그때 재밌는 경험을 했고요. 근데 어제 밥 먹기보다 더 옛날에, 어제보다 더 옛날에 나는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had pp 쓰는 거죠. Only good things about your establishment에 대해서 좋은 것들만 들었습니다. 이거는 설립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당신의 설립, 그럼 당신의 이 레스토랑이 되겠죠. 상대방이 설립한 것은 식당이니까요. 그 식당에 대해서 좋은 것들만 들었습니다. So, 그래서 접속사. 그래서 나는 decided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To try it out for myself. 내 스스로를 위해 try out은 시도해보다 라는 거죠. 그 식당을 시도해보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decided 다음에 그냥 try만 나오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 decide 하면 투부정사 쓰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중학생스러운 답변이고 선생님이 오늘 알려줬던 거를 빗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동사 두 개 된다 안 된다? 동사 두 개 안 된다. 그럼 해석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결심했다, 시도한다 이렇게 되잖아. 해석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해석인 to를 붙여가지고 나는 결심했다, 시도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말을 바꾼 거잖아요. 준동사로 바꿔서. 맞죠? 자, 그렇게까지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decide 다음에 투부정사 쓰기로 했지, want 다음 투부정사 쓰기로 했지, 이런 건 너무 중학생스러운 답변입니다. 한 문장에서 동사 두 개를 연속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동사로 바꿔준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답의 그 범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요. 옛날에 시험도요. 이 부분이 try 이렇게 나와져 있었어. 그래서 이 문장에 이렇게 딱 밑줄을 그어놓고요. 이 문장에서 틀린 게 있으면 고치시고 2점, 그 이유를 쓰세요. 4점. 그래서 도함 6점. 그럼 많이들 맞추죠. 이거를 true로 바꿔요. 이렇게 바꿔. 근데 이유는 쓰기가 힘들다고요. 그건 이유가 안 되지. decide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거 임. 요거는 안 된다고요. 한 문장에서 동사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하나를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하고 또 이제 지난 시간 예전에 최근에 한 6개월 동안에 문법을 했었던 친구들은 이제 얘를 알아보시었으면 좋겠는데요. 얘 되게 중요하죠? 리틀. 얘 눈치챌 수 있나요? 반갑지 않니?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아나요? 부정어 도치라는 거? 그래서 뭐 아니 부정어 도치 자체는 나중에 좀 문법 시간을 들어서 그러니까 내년 3월 되기 전까지는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이렇게 영어에서는요 부정어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주어 동사를요 주어 동사로 쓰지 않고 의문문도 아닌데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서 씁니다. 의문문처럼 이렇게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게 의문문처럼 쓰는 거잖아요. I like you, I like you. 이거를요 의문문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Do I like you? 이렇게 쓰잖아요. They went home, they went. 이거를 의문문처럼 쓰면 어떻게 돼요? Did they go?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의문문처럼 쓰는 거죠. 의문문처럼. 그래서 의문문도 아닌데 물음표도 없잖아요. 물음표도 없는데 여기가 did, I, know 이렇게 의문문처럼 쓰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부정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부정문이래. 영어에서는요 부정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정어는 no, not only, little, few 이런 부정어들이요. seldom, hardly 이런 것들, scarcely 이런 부정어가 쓰이게 되면 도치를 일으켜가지고 도치라는 것은 주어 동사를 의문문처럼 써주는 것을 이제 도치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문장 구조가 일어난다,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도치를 뭐 이제 나중에 문법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배웠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실제로 쓰인다 도치 구조가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동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ittle did I know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나는 몰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부정에다가 이 말을 쓴 거니까 나는 몰랐었다. My meal would turn out. 자, 이것도 조동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진짜 동사가 되겠죠? To be so bad. 자, turn out은요 뭐뭐로 밝혀지다. 그래서 나의 식사가 밝혀지다. 너무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지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선생님 어떡하죠? 동사가 있는데 여기 동사가 또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가 생략된 겁니까? 대신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I didn't know, I didn't know that 주어가 동사 목적어일 거라는 것을 나는 몰랐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정말 뭘 가르쳤는지 뭐를 배웠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다. 절과 절이 연결될 때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절이 없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동사가 있을 때에는 얘를 적절하게 준동사인
투부정사나 ing나 pp로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까지도 배웠었고, 근데 예외가 있다. 주어 동사 다음에 그 동사가 하나가 그냥 더 나와도 되는 것처럼 예외도 있다. 이때는 접속사가 생략이 됐거나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거나 아니면 너 하나 세 번째가 뭐였지? 자, 오형식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더라. 요 정도까지 오늘 배웠었던 거 잘 기억을 하시면서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4과가 아니라 8과를 가지고서 해석도 하고 단어 시험 보시고 문제 풀고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8과는 다시 읽어보고 이제 그 서술형 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안녕.